집 말고 사람 남기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가 병상에서 겨우 내뱉은 이 한마디. 그 순간 돈 이야기만 하던 세 자녀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부유한 부모. 그들이 은퇴 후 시작한 평화로운 전원생활. 하지만 그 평화는 자녀들의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좋은데 우리는요?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실화입니다. 돈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가족이 한 사람의 죽음 직전 경험을 통해 다시 연결되기까지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을 떠나 여주로. 60대 중반의 김씨 부부. 서울 강남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 아내는 전업주부. 세 자녀를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고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강남 아파트.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뭔가 허전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웃들. 할 일 없이 카페를 전전하는 남편. 혼자 드라마만 보는 아내. 이게 우리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논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여주로 가자. 전원주택 단지 분양 광고를 보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넓은 마당, 공동 텃밭, 바비큐 시설. 무엇보다 같은 세대의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여기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전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했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도 확실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꿈 같았던 전원생활. 2년이 흘렀습니다. 여주 생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구웠습니다. 남편 김씨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텃밭에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토마토가 이렇게 컸어. 아내는 유기농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과 김치도 담그고 장도 담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거 꿈도 못 꿨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쫓기지 않는 하루.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삶. 주말이면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고기를 구우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부모님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자녀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세 자녀 가족이 모두 여주 집에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 가족, 둘째 딸 가족, 막내 아들 가족. 총 1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며느리와 사위들은 바비큐 준비를 도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사업이 좀 안 좋아서요.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그렇지. 네, 그래서 말씀인데요. 막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둘째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요즘 좀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힘들긴 하죠. 저도 요즘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서. 김씨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막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전원생활도 하시고 강남집도 있으시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노후 자금이고 너희들 유산이야. 유산요? 둘째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언제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 씨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당장 힘든데 부모님은 편하게 전원생활 하시면서. 막내가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애들 학원비도 못 내는 형편인데요. 아내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들 키웠는데.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편하게 사시는데 저희는 애들 키우느라 죽을 맛이에요. 첫째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다들 진정해. 이게 무슨. 형은 좋겠네. 벌이가 제일 좋으니까. 막내가 쏘아붙였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갑자기 식탁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불편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텅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똑같이 나누면 공평할까? 그 만남 이후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힘든 줄 몰랐어.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강남집을 정리하자. 뭐?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은 충분해. 연금도 있고 여기 집도 있고. 강남집을 팔아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자. 하지만 지금 주자.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지금 필요할 때 주는 거야.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일주일 후 김 씨는 세 자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자녀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번에 너희들 이야기 듣고 생각을 많이 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한 것 같아. 자녀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강남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돈을 너희 셋한테 똑같이 나눠줄게. 순간 자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 목도 따로 챙기고 나머지를 너희 셋이서 정확히 3등분한다. 그럼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한 명당 3억 정도 될 거야. 자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충분해. 다만 이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야.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변호사랑 상담할 거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자녀들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좀 편해지겠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평함의 덫. 한 달 후 강남 아파트 매물이 나갔습니다. 시세대로 잘 팔렸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부 노후 자금 4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9억을 세 자녀에게 균등 분배. 1인당 정확히 3억씩. 완벽하게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둘째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은요. 남편이 사업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몫을 좀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응? 언제 받으려고? 다음 주쯤이요. 급하거든요. 며칠 뒤 막내가 찾아왔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언제 받아요? 다음 달 중순쯤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도 똑같이 받을 거죠? 딱 3억이죠? 그렇지. 똑같이. 누나가 먼저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이자는요? 이자? 며칠이라도 먼저 받으면 그 기간 이자가 있잖아요.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큰 돈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만 원인데요. 그날 밤 첫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듣기로는 동생들이 먼저 받는다고요? 큰애까지 왜 그래? 아니, 전 그냥 확인하려고요. 저도 똑같이 3억 맞죠? 동생들이랑 정확히 똑같이요? 그렇다니까. 아, 그리고요. 제가 부모님 모실 생각이 있는데 그럼 제 몫이 좀 더 많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부모님 병원비, 요양비 다 제가 낼 건데 그럼 지금 조금 더 받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 다음 날 세 자녀가 또 모였습니다. 이번엔 김 씨가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끼리 연락을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둘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 오빠는 연봉이 제일 높잖아. 그런데 왜 똑같이 받으려고 해? 뭐? 똑같이 나누는 거 아버지가 결정하신 건데? 그래도 오빠가 양보할 수 있잖아. 막내가 거들었습니다. 형은 괜찮아도 저는 진짜 급해요. 사업 망하기 직전이라고요. 그래서? 내 모 줄이라고? 조금만이라도. 야, 너희들 미쳤어? 이게 무슨 유산 다툼도 아니고.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유산 다툼? 그럼 뭔데? 이게 돈 아니야? 그래, 돈이지. 그런데 공평하게 나누는 거잖아. 공평? 우리 형편은 다 다른데 어떻게 공평해? 말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던 김씨 부부가 나왔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야? 김씨가 소리쳤습니다. 자녀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형편도 안 보고 무조건 똑같이 나눠요? 둘째가 울먹였습니다. 형편 보면 어떻게 돼? 누가 더 받고 덜 받아? 그럼 더 싸울 거 아냐. 김씨가 소리쳤습니다. 막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예 안 주시든가요. 이렇게 해놓고 왜 우릴 싸우게 만들어요? 그 순간 아내 김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김씨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내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들. 이러지 마. 그날 자녀들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김씨 부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까? 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일상. 그날 이후 아내 김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삼키기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김씨가 물었습니다. 자식들 생각 때문에 그래? 응.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애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서로 경쟁자가 된 것 같아. 김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텃밭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모임도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볼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김씨는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갔습니다.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는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김씨가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응, 응. 한쪽 팔을 움직이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말을 못해요. 팔도 안 움직여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주시. 여주시. 손이 너무 떨려서 주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뇌졸중 의심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아내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김씨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김씨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김씨는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전화 너머로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갑니다. 세 자녀 모두에게 전화했습니다. 구급차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모인 가족.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이 맞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어요. 빨리 발견하신 게 다행입니다. 치료는 되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 김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시간 후 첫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큰애.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뇌졸중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첫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안정시키고 있어. 막내 아들도 곧 도착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면회는요? 짧게만 하세요. 5분. 가족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 온몸에 연결된 관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소리. 김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자녀가 침대 주위에 섰습니다. 엄마. 어머니. 엄마 괜찮으세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자녀들도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다툼. 차갑게 나눴던 말들. 돈 이야기만 하던 순간들.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어머니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재활의 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 김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응, 간단한 단어조차 발음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앉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개월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팔과 다리를 움직여줬습니다. 언어치료사는 발음 연습을 도왔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비읍. 잘하셨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세 자녀들도 교대로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집 말고 사람 남기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어눌했지만 단어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와 세 자녀가 모두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자녀들이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네, 엄마.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내는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왜 엄마가 미안해요?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아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 말고. 네? 사람. 남기자.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막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앞만 봤어요. 둘째 딸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돈은 또 벌면 돼. 네, 그런데 사람은 한번 가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바뀐 결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세 자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병실이 아닌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자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강남집 돈 말이야.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첫째가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김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어봐. 우리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 그 돈 너희 셋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야. 다만 조건이 하나 달라졌어. 조건이요? 이건 상속이 아니라 선택이야. 자녀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주는 거야.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힘든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김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는 만큼 너희들도 책임이 있어. 무슨 책임이요? 가족으로서의 책임. 서로 돕고 서로 챙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 막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가족으로 살자는 거지.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둘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네? 엄마 재활치료 너희들도 도와줘. 교대로라도 병원 데려다주고 집에서 운동 도와주고. 당연하죠. 세 자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다음 주에 돈 준비할게. 돌아온 일상. 퇴원 후 1년. 아내 김 씨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오른쪽 팔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간단한 집안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고기 구울까? 좋지. 부부는 다시 여주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이 교대로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첫째가 장을 받아주고 둘째가 청소를 도왔고 막내가 텃밭을 가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도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다시 텃밭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 여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따고 이웃들과 다시 어울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덕분에 잘 지내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돈을 받은 후 강남집 돈은 약속대로 나눠졌습니다. 세 자녀는 각자 3억씩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았습니다. 매달 나가던 이자가 없어지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는 남편의 사업 빚을 정리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막내는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카페였습니다. 부모님께 첫 커피 드리러 왔어요. 돈을 받은 후 자녀들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받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 요즘 회사는 어때? 너희 가게는 잘 돼? 누나, 애들은 잘 지내? 가족 단톡방이 생겼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연락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전히 여주 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24년 가을 김씨 부부는 여전히 여주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김 씨는 70대 중반이 됐습니다. 예전만큼 힘이 세지는 않지만 여전히 텃밭을 가꿉니다. 아내 김 씨도 70대 초반. 오른팔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요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애들 오는데 뭐 해줄까?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주말이면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손주들도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아버지, 토마토 땄어요. 우와 컸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건강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둘째가 묻습니다. 어머니 팔은 좀 나아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좋아. 막내가 웃으며 말합니다. 부모님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우리 이제 잘 살잖아요. 김 씨가 웃습니다. 그래, 다들 잘 살고 있구나. 저녁이 되면 고기를 굽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만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돈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 서로를 챙기는 말들이 오갑니다. 형 건강 조심해. 누나도 무리하지 마. 동생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해가 지고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 놉니다. 어른들은 마당에 남아 별을 봅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다 지난 일인데. 그래도요. 엄마가 쓰러지기 전까지 우리 정말 못됐잖아요. 둘째도 고개를 숙입니다. 맞아요. 돈만 생각했어요. 막내가 말합니다. 부모님이 그때 포기하셨으면 우리 가족 완전히 깨졌을 거예요. 김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포기는 무슨. 너희는 내 자식들인데. 아내 김 씨가 말합니다.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더 소중한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자녀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차들이 떠나고 김 씨 부부만 남았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봅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한 거 맞지? 뭐가? 그때 돈 나눠준 거. 김 씨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잘했지. 덕분에 애들이 지금 저렇게 살잖아. 나 쓰러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모르지. 어쩌면 지금도 싸우고 있었을지도. 아내가 웃습니다.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네. 뭐가? 내가 쓰러진 거. 덕분에 가족이 다시 붙었잖아. 김 씨가 아내를 꼭 안습니다. 바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알아? 농담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봅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응?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그럴 거야. 애들도 그러잖아. 여기서 계속 계시래. 그래.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 나도. 여주의 밤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돈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은 선택했습니다. 돈을 똑같이 나누되 가족을 먼저 챙기기로.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한 후 비로소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